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 윤 소장입니다. 오늘이 1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2019년 올 한 해도 다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 저도 여기 검단에 와서 제가 수원역 푸르지오자이를 끝내고, 좀 일찍 끝내죠. 끝내놓고 8월 10날 여기 검단 신도시 가운데 원당지구 중심상가에 들어와서 여기 일을 시작을 했는데 금방 갔어요. 8, 9, 10, 11 이제 12월 달 다 이제 고짐 다 갔으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도, 매물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매물 올리는 거는 물론 제가 PPT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검단 신도시 현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독자분들한테,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검단은, 여기 검단은, 우리 검단이 아니고, 여기 검단은 조금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 지금 이제 가면서 아파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광역교통망도 이제 하나, 두 개씩 나오고, 땅 밑에서도 아파트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밑에도 건설 작업이 들어가죠. 물론 이제 토목 작업이지만 엎어서 하고, 기반 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가구수에 맞게, 또 규모에 맞게 맞는 기반 시설, 또 도로 확충, 광역교통망이 연결되고 할 겁니다. 그냥 아파트만 짓는 게, 신도시라는 게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70년대는 우리가 신도시, 저도 이제 서울 사대문 안에서 어린 시절 태어나고 이렇게 자랐지만, 그때는 신도시란 개념이 없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해. 여의도도 신도시죠, 그죠? 최초의 우리나라의 신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는, 아시안게임 86년도, 88년도 올림픽, 이거를 앞두고 강남이 본격적으로 택지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압구정이라는 동도 생기고, 거기 옛날에 그냥 과수원의 뽕밭에 그냥 지나가면 길도 없고 그런 데였는데 저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테헤란로도 생기고, 청담동도 생기고, 대표적인 부자 동네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89년도 같아요. 올림픽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분당 신도시가 시작이 됐죠. 일기 신도시라고 그러는데, 분당 신도시도 성남 구도심에서 이제 강남 접근성을 강화하려고 생긴 건데, 처음에는 흙먼지 뿔뿔 날리고 그랬어요. 길도 없고. 그때는 더 열악했어요. 지금은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를 하면 펜스 쳐놓고 도로 기존에 다 먼저 또 구획 정리 다 해놓고 이렇게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 모델링이 돼 있으니까, 시스템이 돼 있.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원에, 그때 서울 살다가 수원에 이사를 와가지고, 그때 분당에 아는 형님이 현대산업에 하청업체로 있어가지고, 제가 왔다 간 기억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수원에서 지금 광교 쪽으로 해가지고 수지 해가지고 분당을 갔는데, 그때 비포장 도로였어요. 지금 4차선, 8차선으로 나 있는데, 그때 당시 90년대, 90년, 89년도에는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선 도로 이렇게 동네 시골길처럼 뚫리고, 그게 지금 이제 광교라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넓게 보고 있으면 신도시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신도시는 규모 면에서는 일반 무슨 지구 2만 세대 밑에 이런 택지 지구하고는 틀려요. 시도지사 허가권이 있는
이 신도시는 보통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란 말이죠. 나라에서 승인을 하는 거라 규모가 굉장히 크고 중간에 그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해요. 하여튼 검단 제가 여기 있는 검단 신도시가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 왜? 저평가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지금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출발한 지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작년 10월, 2018년도 10월 달에 후반이 이제 첫 분양 스타트를 했고, 그 뒤에서 금옥 어울림 이렇게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 우승 한례들도 했고, 그리고 그에 했던 게 이제, 한신이 있고 밑에. 근데 이제 올 3월 달인가 대방원 한 1200가구 분양하면서부터 완전히 공포였죠. 그때 그 전에 우미린 할 때 계약일 이전에 그 3기 신도시 국토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계약률이 미계약분이 한 500개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 미계약하신 분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신도시는 좀 대규모 사업을 하면 좀 믿고 들어와도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멘탈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가져가서 또 이득을 취하는 게 또 자본주의니까 이 지나간 거를 잊고 미련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경험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해서 다음에 어딘가에 진입을 할 때는 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시간이 지난다는 건 아깝지만 되돌릴 수 없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또 그렇게 흘러왔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정반대 상황이 됐어요. 물론 뭐 11월, 12월에 이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뭐 여기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모하메레도를 분양을 저 앞으로 해가지고 뒤이어서 뭐 후반 2차도 괜찮게 다 줍줍해서 다 나갔고 금성 예미지는 청약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금호 아파트 뒤에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물론 이면도로긴 하지만 금성 예미지도 지금 오늘 아마 줍줍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광이 대광 로제 배양이 조금 입지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른 그 대규모 아파트에 치여서 그랬는지 미분양이 됐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대방 2차가 청약률이 굉장히 한 5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공급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파트는 계속 짓고 뒤이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그 모아 엘가 중심상업지역 옆에 유연사거리 쪽으로 모아 엘가가 준비 중에 있고요. 신안 인스빌이 맨 밑에 이제 그 대방 1차 밑에 맨 밑에 신안 인스빌이 준비하고 있고 동양 파라고는 뭐 상황을 봐서 이번 달에 할지 1월 달에 할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출발이 후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출발을 작년 10월 달에 10월에 분양한 거를 저희가 이제 명의 변경을 하면서 후반이 좀 많이 됐어요. 명의 변경이 많이 돼서 제가 실거래가를 들어가 보니까 뭐 오늘 날짜는 아니고 한 2, 3일 전 날짜인데 후반이 신고가 한 350개 됐어요. 좀 많이 됐죠. 1070 몇 가구에서 350개 됐으면은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봐왔던 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됐습니다.
금호는 한 105개 정도가 됐고요. 유승은 한 70개 정도가 됐고, 신고가, 거래 신고가 됐으니까, 실거래가 신고가 된 거니까, 물론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실거래가 된 걸로만 해도 어느 정도 매매권 명의 변경이 됐고 어느 정도 굴러왔다 이게 좀 알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됐다. 후반은 이번 매주 목요일 날 12월 달에는 매주 목요일 날 명의 변경이 되고 이미 그 19일까지는 저 그 후반 회사에서 명의 변경 예약을 받는 다 끝났어요. 내년 초 2일 날도 이제 후반 이제 안 하고 그 다음 주 9일 날서부터 이제 또 명의 변경이 시작되는데 조금은 이제 11월이나 12월에 비해서 한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도 하루에 많게는 한 4, 5개에서 적게는 4, 5개에서 많게는 한 7, 8개까지 이렇게 명의 변경이 있고 뭐 하는데 많이 바빠요. 그거 준비하려면. 부동산은 그 매수매도 시간 맞추고 뭐 이거 하는 그 입금하고 잔금 입금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게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매수매도가 맞춰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님들 가운데서도 거래 이렇게 명의 변경 하면서도 트러블이 많이 있고 또 컴플레인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어차피 수수료 돈 받고 하는 거지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니까 부동산이 나서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요. 제가 신도시만 한 7, 8군데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분양권 계약서만 해도 저희가 많이 썼어요. 여기 와갖고는 거의 뭐, 이제 좀 쓰면, 열심히 하면, 한, 거의 뭐, 한, 1000개 가까이는 분양권 계약서가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누군가가 우리 그 손님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아. 호수에서 이렇게 백조나 뭉, 새가 이렇게 떠 있으면 잔잔히 수영하고 가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다리는 한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 분양권을 그 계약을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 하여튼 입 아프고 스트레스.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면마비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얼굴이 부자연스럽잖아요. 절반이 아수라백자처럼. 하여튼 그렇게 검단 신도시가 2018년도에는 이렇게 흘러왔는데 우선은 이제 그 보통 다른 신도시도 그러지만 공급량 때문에 이렇게 공포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공포가 사라지고 이제 뭐 광역교통망 주변에 좋은 환경들에 대한 그런 그 발표가 되죠. 소식들이. 예를 들자면 여기 검다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간 지나니까 벌써 5호선 연장선, 9호선 연장선 조금 미루기는 하지만 말들이 나오잖아요. 뭐 앵커 시설 들어온다고 했는데도 또 인천에서는 더 욕심내서 뭐 집업을 설치를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GTX D 노선이 A, B, C가 이렇게 돼 있는데 X자로 돼 있는데 그 수도권에 옆으로 지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그건 분명히 나올 거다 했는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국가나 시도에서 그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계획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한다는 얘기거든. 내년서부터는 아마 전반기 때는 5호선에 대한 구체적 노선이 나올 거고 후반기 때는 GTX의 구체적인 노선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욕심을 내자면 9호선에 대한 말들도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9호선 연장선에 대한 거. 인천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 그
시 쪽에서는 9호선 연장에 대한 거를 계속 서울시하고 이렇게 국토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다만 이제 요번에 상황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다 보니까 이 공급량이 많아졌잖아요. 기업들이 앞다퉈서 밀어놨던 거를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미분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미분양은 당연히 나올 거고 미분양이 소진은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차차 기업들은 그거를 영리하게 아주 영리하게 그 조절을 해서 분양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선택할 거냐? 제가 여기 현장에서 많이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3년 전매 제한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왔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그리고 3년 전매 제한이 묶인다는 거는 보통 우리 지금 아파트 여기 3종 그 아파트를 지으면 보통 한 28, 9층 올라가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 2종짜리 15층 짓는 아파트들, 15층짜리 아파트는 한 2년 다 조금 1개월, 2개월 걸려요. 그때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3년 전매 제한 택지 개발이 걸려 있다는 얘기는 전매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분양권을 사도 바로 팔아달라고 막 전화, 프루지오 할 때. 당첨돼갖고 동호수도 좋아. 이거 사장 팔아주세요.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전화. 사모님, 그거 3년 전매 제한짜리라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3년 전매 제한이 뭐냐? 말 그대로 3년 전매 제한이에요. 3년 동안. 우리가 보통, 작년에 9.13 대책 시행일 이전에 나온 것들은 호반, 금호, 유승 한내들은 1년 전매 제한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1년 전매 제한이란 말이에요.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가. 근데 9.13 대책 나오고 나서 3년 전매 제한으로 묶어놨잖아요. 3년으로. 3년 전매 제한에 묶이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건설사에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또 가요. 2년 반이면 지을 거를 6개월 뒤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주할 때 전매 제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전매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은 깊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한 번도 안 해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지금 공급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3년 전매 제한을 입주 기간 2개월 동안 해준다고 할 때 과연 그때가 갖고 지금도 상황이 이러면 그대로 입주할 때 똑같은 상황이 그 입주 물량이 많아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과연 그거를 팔 수 있을까? 팔 수는 있겠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위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될 수가, 매도자보다도.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떨어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 그렇지만, 그런,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입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생각을 해보고 가라. 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법률의 적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검단 신도시는 뭐 이렇게 됐고, 이제 분양가들이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금호는 84 기준으로, 기준층 기준으로 3억 9천만 원대였고, 호반은 4억 7백만 원이었어요. 조금씩 안 좋았을 때는 조그만 500세대, 600세대는 잘 안 오르는데 1000세대 이상 대단지들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방 2차 같은 경우는 84 기준층으로 1370 정도 나왔대요. 그러면은 확장비 1300 적용하고 보면 1500만 원, 4억 5천만 원이잖아. 4억 3700 분양가에. 조금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죠. 내년에 1년이 지나면 또 그 건설사에서 건설비 책정이나 물가 지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매수를 하거나 여기 진입을 하실 때 조금 올바른 판단은 제가 경험을 해본 거는 비싼 거 사라. 왜 비싸냐? 좋으니까 비싸다 아파트는.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은 거고 프리미엄은 시간에 대한 돈이다. 벌써 1년이 후반은 지났고 입지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가.
신도시는. 내가 걸어서 지하철을 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그래도 수도권을 이렇게 보면 프리미엄 1억 이하짜리가 없어요, 신도시에.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수원, 이제 집이 제가 화성이니까 수원 쪽을 이제 시장을 다 보고 왔어요. 수원의 코오롱 지역조합 하는 건데 거기가 삼성전자 바로 밑에 있단 말이죠. 곡반장동인데 건성구예요. 비조정 지역이고. 옆에 도로 하나 건너면 영통구, 망포지구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지금 한 8억 가요. 84 기준으로. 그 옆에 롯데 캐슬, 아이파크 캐슬, 아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억 정도 가요. 그럼 이거는 옆에 도로 하나 건너서 물론 이제 뭐 여기는 이종이라 뭐 비행금지 구역도 있고 해서 아파트가 15층밖에 못 올라갔지만 이거까지는 보지 않을까 싶어요. 5억에 분양했어. 그 정도 이렇게 옆에 아파트들 보고 한다면 또 8달 그 6구역 내년 2월 8달 6구역이 지금 분양 공고가 나왔고 모델하우스 오픈했어요. 어저께. 제가 지금 다 자료 수집해서 포스팅하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초피들이 다 높아. 8달로 한 1억 이상 될 것 같아요. 분양가 얼마 84 기준으로 해서 거의 6억대예요. 많이 올린 거죠. 프루지오자이가 4억인데 6억이란 말이에요. 500만 원 빠지는 6억이더라고. 근데 거기서 1억이 붙으면 7억이란 말이에요. 7억이면 이제 계산기 두들겨 봐야 돼. 영통으로 가는, 좀 1억 보태서 영통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공급이 또, 8구역이 매교역 바로 옆에 있는 게 한 5천 세대가 분양하는데 거기는 학군도 좋아. 학교들이 다 있어. 초중고. 거기가 내년 2월 달에 이제 출발한단 말이야. 또 뒤이어서 10구역 있고 밑에, 합해서 전부 다 한 12,000세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잠깐 멈칫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다 두들겨 봐야 돼요. 그러면은 수원에서 대장은 수원이 되게 뜨거운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수원이 뜨거운 이유. 광교가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사업인데 3만 5천 세대 정도 되는 데인데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더블 치고 다. 지금 동탄도 다 더블 치고. 동탄은 뭐 LH에서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근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삼성 때문이지. 임직원이 한 3만 5천 명 되는데 5천 명만 움직여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죠. 굉장히 지금 뜨거워요. 근데 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동향들을 다 보고 들어가라. 너무 비싸면 조정이 되니까 차라리 망포나 저기를 진입하면 되죠. 관계를.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택지개발지구는 우리가 계획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획도시, 신도시. 그래서 좋아하시고 젊으신 분들이 학교나 이런 게 다 기반시설사업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선호해요. 많이 올라요. 나중에도. 떨어지는 때는 조금 떨어져.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는 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계속 이제 하향세로 가니까 괜찮지만 언젠가 멈칫하거나 이러면은 조정이 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조정은 옵니다. 그러면 비쌀 때 진입한 것들은 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규모가 큰 택지개발도 몇만 세대, 뭐 3만, 2만 세대는 적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2만 세대 돈이 들어가는 거. 그런 데라든지 이렇게 가면, 해지가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수원을 갔다 왔는데 수원은 되게 핫하다. 출발이 뭐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에서부터 출발할 프리미엄이. 그래서 망설였어요. 그래, 너무 무겁다. 그리고 계산을 옆에 것까지 해보니까 너무 들어가기에는 시간을 봐도 되는데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건강이 더 돋보이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하고 여기하고 입지 자체가 틀리지만 내가 투자하는 금액 대비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프로테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가벼운 데가 훨씬 좋죠. 무거운 데보다는. 많이 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보다는. 하여튼 수원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지금 19일 날 마지막 저기 올해 마지막 그 후반 명의 변경 때문에 저희가 또 그때 한 9건이 있어요. 많이 바빠요. 잠깐 짬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우선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겨울철에는 분양권 시장이 이제 조금 비수기예요. 그러다가 내년 신학계약도 1월 말쯤서부터 조금 움직이는데 그 스타트가 아마 동양 파라곤이 그때 분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출발이 그때 가면 모르지만 겨울에는 조금 저희도 이제 좀 쉬고 내년을 준비를 하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하니까 하고 마지막으로 그 검단 신도시는 잘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금은 회복된 느낌이 있고 아직까지는 뜨겁진 않지만 내년에는 그 공급 분량 때문에 뜨겁진 않지만 내년에는 더 좋아지는 그런 좋은 광역교통망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겁니다. 내년 1월 달에는 또 중심상가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아파트만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이면 이제 실수요자들이 그때 움직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건데 한번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에 제가 또 크리스마스 전 때쯤 한번 전반적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신도시만 하고 다니고 있지만 제가 아침에 오면은 항상 제 그 블로그 포스팅 해주신 분들, 이웃분들 거를 다 제가 봐요.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한 지가 한 4년, 5년 되고 있는데, 블로그를 포스팅 하려면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전반적인 시장을 알아야. 벌써 한 4, 5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도 보여요. 또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아파트 분양 소식을 꼭 포스팅을 해요. 블로그에다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하는데 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다 해요. 제가. 아파트 분양 소식을 일주일마다 해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읽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아파트 신문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포스팅을 제가 다 아침에 그럼 한 오전이 지나가요. 이게 한 4, 5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제가 뭐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갖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문화라 그러잖아. 사람들의 그 생활 그 라이프 스타일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제 그런 손님들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손님 접하다가 얘기하다 보면 다른 데 소식도 많이 듣고 또 저 나름대로 그렇게 공부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전하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 분양돼 있던 게 그거 옛날에 언제 분양했고 언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앞이 보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거를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제가 한번 더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12월 그 검단 소식이 조금 늦었어요. 좀 바쁘고 컴플레인이 있어서 그런 거 해결하고 이러느라고 제가 너무 바빴는데 12월 올해 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뭐 제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토지나 그 전원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때 한번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식을 제가 한번 우리나라 시장이 돌아가는 거하고 이런 거를 한번 방송을 할까 해요. 이 편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투자는
항상 해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나고 저희 명의 변경하면 이거 다 들어와요. 소득 자료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분들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10년 이상을 돌아다니면 하면 옛날에 뭐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15년 됐으니까 옛날에 했던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틀린 게 다른 사람 일반인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하고 틀린 게 있어요. 항상 투자 생각하시고 지금 아파트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지 분양권 시장이 다음에 분양권 시장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좋을 때 나름대로 또 경험을 해놓으면 본인이 그 멘탈이 강해진단 말이죠. 사야 될 때 사고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아서 팔아야 될 때 사고 반대로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안 된다고 나자빠져. 그게 아니고 실패도 해봐라. 마이너스는 없잖아. 거의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실패도 나중에 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투자라는 걸. 그래도 이 지금 시기가 분양권 시장이 좋으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해가 저물듯이 간다. 좋은 시절은 다 갈 수 있고 가기 때문에 이때 경험하고 조금 고통도 당해보고 하면 나중에 큰 멘탈이 생겨서 나중에 투자할 때 굉장한 그 저기 멘탈 자체가 늘어나죠. 남은 그 2019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